소주 한잔 개발한 줄 흥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발자들 뭐 필수 자격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필수인 자격증은 없어요. 필수라고 보면은 정보처리 기사 요 정도가 필수가 되는 거지, 다른 것들은 뭐 필수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격증 관련돼 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고 그랬더니 목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갖고 조금 낮게 얘기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계속 이제 말하다 보니까는 가래도 끓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요즘에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다른 때하고 틀리게 좀 힘줘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처음에 2023년 처음에 촬영할 때는 그렇게 힘줘서 강의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는 저도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줘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 오늘 바빠가지고 뭐 딴 거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삼겹살하고 요 반찬 가게에 사온 무나물하고 무채 이거하고, 이거 내가 담궜지, 열무김치 맛있어. 비빔밥 하려고 담궜거든요. 전에 한 거는 물김치용이고 요건 이제 비빔밥 하려고 그렇게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딱 먹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요즘엔 뭐 할 시간이 없어. 밥 먹기도 바빠.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10월달 지나고 나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요. 뭐 장어도 구워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먹을 거야 많지. 시간이 없을 뿐이지. 자, 그러면은 소주 한 잔 개발한 줄이니까 정척이 합격전에다가 정척이 합격전. 이제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죠. 10월 7일 날 시험인데, 제가 요거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 11일이에요. 월요일 날. 그래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죠. 그래서 좀 긴장되고 그러실 텐데, 공부 방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그 최종 정리 특강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막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다 봤다, 내가 지금 다 봤다 그러면은 직접 문제 푸세요. 직접 문제 풀고 안 풀리는 것만 질문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다시 강의를 한번 보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듣는다고 이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풀어봐야 돼요. 100문이 불여일타. 그래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쳐보는 게 중요하니까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잔 해야지. 짠. 요즘은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뭐 똑같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운동하러 다니고, 특별한 거 하나 있다. 한 잔 먹고. 맛있어. 역시 소주는 맛있어. 특별한 일이 뭐가 있냐면은 다리가 안 아파요. 제가 지금 6월 10 며칠 날 마지막 병원 가고 7월 10 며칠, 8월, 9월 10 며칠이잖아요. 3개월 동안 아직까지 물을 안 뺐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보통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빼는데 쩔뚝쩔뚝거리고 물을 안 빼면 이쪽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아픈데, 지금 3달 동안 그렇게 많이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라테스라도 해보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대학병원 가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도 해보라고, 필라테스라도 해보라고 살살 그래갖고 그거 좀 민망하지만 민구스럽지만은 쫄쫄이 바지 입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안 아파. 신기해. 아무튼 먹고, 이제 처음에 필라테스 가가지고 이제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어디가 틀어졌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했는데 골반이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었더라고요. 골반하고 등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필라테스가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다니다 보니까는 안 아파. 이게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자세로 걸어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프긴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굉장히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3달 동안은 조금 덜하죠. 그래서 아주 살 것 같아. 아플 때는 진짜 이건 걷지를 못해요. 발을 디디지를 못하니까. 예전에 춘천에 SQLD 시험 보러 갔다가
진짜 119 부를 뻔했어요. 아예 걷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자, 오늘도 정리를 해왔지 내가.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정리해봤는데, 딴 거 없어요.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예요. 제가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입찰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력 증명할 때 쓴단 말이에요. 경력 증명할 때 요 자격증을 따고 몇 년 이상이 되고, 그러면 뭐 초급 개발자에서 중급 개발자로 넘어가고 고급 개발자로 넘어가고, 그 초급, 중급, 고급에도 3단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단 기사 자격증 따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찰할 때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이상 몇 개 있고, 그리고 몇 년 이상 된 사람들, 이런 것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따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도 정보처리 기사를 7년 있다가 땄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시작하고 7년 있다가 땄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뭐 물론 그때는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10%대 뭐 이번에 16점 몇 프로가 나왔잖아요. 17%인가?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50% 넘는 시험이었어가지고 뭐 당연히 한 번에 합격을 했지만은, 근데 그래도 나름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회사 다니면서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따두세요. 필수로. 정보처리 기사는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예요. 나머지 것들은 필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보처리 기사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도 괜찮은 자격증들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OCJP라는 게 있어요. OCJP하고 OCP라는 거 두 개가 있는데, O자 시작하니까 오라클에서 만든 것 같죠? 오라클에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옛날에 SCJP라는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자바 공부할 때만 해도. SCJP가 뭐냐면은 자바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저는 그때 자바 JDK 1.2로 공부를 했는데, 그 자바 관련된 프로그램 자격증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얘가 SCJP에서 왜 OCJP로 바뀌었냐면은, 오라클에서 자바를 인수를 했으니까, 자바 오라클 거예요. 그래갖고 오라클에서 자바를 인수를 해가지고 구 SCJP가 지금 현재 OCJP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OCJ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바의 기본적인 그런 사용법, 그리고 뭐 족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덤프들 이런 거 떠가지고 그런 것들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싸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달러 정도, 300달러인가 그러니까는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별로 안 따도 될 것 같아요. OCJ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바 개발하고 있다, 자바 잘하면 되는 거예요. OCJP라는 게 자바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척도가 아니거든요. OCJ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 자바의 기본은 할 줄 알아, 뭐 요 정도가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자바에 대해서 뭐 객체 지향의 개념에 전체적으로 다 알고, 뭐 로딩이나 오버라이딩이나 뭐 추상화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예외 처리도 잘할 줄 알고,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짤 줄 알고, 이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 자바 자격증 하나 있다, 요 정도일 뿐이니까는 굳이 이거에 목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돈도 비싸고 하니까는 좀 그거는 그렇게 필수 자격증은 아니고. 그리고 OCP라는 게 있어요. OCP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요.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OCP 같은 경우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분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인포믹스라든지 아니면 MS SQL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친 것보다 시장 덩어리 자체가 커요. 오라클이 워낙에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 관련된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P,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깊게 뭐 알고 싶고, 그리고 그 관리자 쪽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OCP 자격증은 필수예요. 개발자한테는 필수 아니에요. 개발자한테는 필수가 아닌데 OCP 자격증은 필수이고, 그리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파일 시스템으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파일 시스템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파일 시스템 안 써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OCP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이제 오라클도 할 줄 아는구나, 오라클 관리도 할 줄 알겠네, 이런 척도가 되는 거라서
딴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래갖고 OCP 같은 경우에는 따줄만은 해요. 근데 이것도 참 굳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짠! 짠! 자, 이제 OCP가 왜 그러냐면은, OCP 따면 좋죠. 근데 일단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내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발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좋은 자격증 있잖아요. SQLD라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SQLD, 그러니까 SQL 개발자예요, 요거는. 원래는 요 SQLD도 제가 올해 자격증 그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년에 이제 SQLD 자격증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 요 SQL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제가 쿼리는 쓸 줄 알겠구나. 기본적으로 DDL 문이 뭐고 DML 문이 뭐고 DCL 문이 뭐고 그런 거는 알겠구나. 설계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요만큼은 알겠구나. 요 정도. 이거를 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잘 다루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자격증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 자격증은 말 그대로 판에 박힌 거를 가지고 내가 그것만 공부를 해서 그거에 대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는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다라는 게 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SQLD를 따게 되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쿼리문을 쓸 수 있겠구나. 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자 하려면은 OCP보다는 그냥 SQLD 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신건강에. O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SQLD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괜히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SQLD를 따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OCP라는 자격증이 있고 SQLD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일단 SQL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OCP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급은 있죠. OCP가 조금 더 급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굳이 OCP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종류는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뭐 OCJP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SQLD는 지금 설명드렸죠.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데이터 무슨 진흥원인가? 거기에서 자격증이 많아요. 빅데이터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SQL 전문가, SQL 개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SQL 분석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커다란 데이터에서 뭔가 내가 유효한 거를 찾아내는 거, 그런 게 이제 빅데이터 기사가 되는 거고, 걔는 이제 수학을 조금 할 줄 아셔야 돼요. 통계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파이썬으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데이터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사실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도 개발자가 따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SQL 그 전문가보다는 SQL 개발자, SQLD 요 정도 따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조금 내가 추가로 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사 보시죠. 거기 안에 보면은 4과목에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 끼겨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물론 그거보다는 좀 더 깊죠. 그거보다는 좀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OSI 7계층, TCP/IP 4계층, 뭐 그 안에 각각의 계층의 특징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전용회선이 뭐고, 교환회선이 뭐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실기에서는 이제 그 랜선 찝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점하고 이제 거기서 또 뒤에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쯤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하나쯤은 더 취득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것도 있다. 완전히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정보처리 기사를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네트워크라는 것도 공부를 하셨을 테고,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넓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DLC라든지 이런 것들, 통신 속도 구하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예전에 정보처리 기사가,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의 정보처리 기사가 데이터 통신 과목이 한 과목이었어요. 20문제 나온 한 과목. 그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 물론 문제는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네트워크 관리사 같은 경우에 1급, 2급이 있거든요. 2급만 따시면 되는 거예요. 그 2급 정도는 예전 정보처리 기사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1급 얘기를 안 하냐면은 1급은 민간 자격증이고
2급은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따시려면은 2급까지만 그렇게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1급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2급 정도만 따주시면은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구나.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겠구나. 요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는 네트워크 관리사도 시간이 되신다면 따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하고 SQLD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이렇게 세 가지 딱 묶이면은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발자로 일을 할 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은 그럴 정도의 자격증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한 잔 먹어야지. 저는 정보처리 기사하고 워드 프로세서 아주 예전에 땄어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하고 또 뭐 있더라? 커마일도 땄고 정보처리 기능사도 있었고 아무튼 제가 왜 정보처리 기사 외에는 쓸데없니 그렇게 막 이렇게 필수라고 안 하냐면은 20년 개발했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개발을 하면서 정보처리 기사 외에 딸 생각을 영도 안 했어. 그거 따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따서 뭐 국 끓여 먹을게요? 이거 가지고 뭐 내가 이력서를 냈어요? 누가 이력서를 가지고 왔어? 자격증이 이만큼 있어. 정보처리 기사 있어. 오, 정보처리 기사 있네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거든. 내가 무슨 커마를 땄고 뭐 ITQ를 땄고 근데 뭐 어쩌라고. 잘했어. 축하해.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뭐 이거를 가지고 와 얘가 정말 어마어마한 인재구나. 뭐 인재는 그냥 자격증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 옛날엔 완전히 종이 쪼가리였는데 그래도 요즘에 시험 보는 거는 실무에서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데 다른 것들은 크게 그래도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아니면은 SQLD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한잔 먹어야지. 자, 짠. 자, 그럼 다른 자격증도 몇 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눅스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리눅스 관련된 그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되시면 따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보통 시스템에 올리잖아요. 운영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은 대부분 다 리눅스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우분투에 올린다든지 센토OS에 올린다든지 다 걔네들 다 리눅스예요. 뭐 옛날에 와우 리눅스도 있었고 레드햇도 있었고 페도라도 리눅스인가? 아무튼 페도라 뭐 되게 많아. 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우분투, 센토OS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리눅스는 공개잖아요. 공개된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다 틀려. 와우 리눅스도 리눅스를 가지고 만든 거고 레드햇이라는 것도 리눅스를 가지고 만든 거고 우분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센토OS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리눅스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리눅스의 명령어 그거를 알려면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격증 하나 있는 거 좋잖아요. 내가 이거 공부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 요 정도 따주시면 좋아요. 리눅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리눅스 운영체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유닉스에 잘 안 올라가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사는 거라서 그래서 걔는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눅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리눅스하고 유닉스하고 명령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리눅스의 명령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깊게 알고 싶으면은 이런 것들 공부해 주는 게 좋겠죠. 공부를 하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자격이라는 게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 요거 좀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실무에 있어도 내가 리눅스를 경험할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는 봐야 된단 말이라 거기서 뭐 RPM을 설치한다든지 내가 거기에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ls-al 쳐가지고 그 리스트 나오는 것도 봐야 되는 거고 리눅스는 엑스윈도우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안 쓴단 말이에요. 다 이거 친단 말이에요. 다 명령어 친단 말이에요. ls가 뭐고 ll이 뭐고 뭐 cp가 뭐고 mv가 뭐고 뭐 이 정도는 알아야지. 기본적인 거, 그 정도. 그리고 chmod가 뭐고 chown이 뭐고 이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크론 돌리는 거, 크론 표현식, 분, 시, 일, 월, 요일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쓰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공부를 할 때 기왕이면 공부하는 거 자격증까지 따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리눅스 마스터 요거 공부해 주시면 좋고 정보보안기사 요거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정보보안기사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해주실 분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얘 합격률이 극악의 합격률이에요. 10%대예요, 10%대. 높아야 12%, 13%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1%가 안 나오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정보보안기사예요. 정보보안기사 0.7% 나왔나? 100명 보면 한 명이 합격을 못하는 구조였어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얘는 진짜 교수님들이 지자랑하려고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 지잘난 맛에 하는 거야. 나 이런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도 한두 문제 교수님들이 지잘난 맛에 출제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정보보안 기사는 대부분 다 지잘난 맛에 출제하는 것들이라서 이게 공경 유형이 얼마나 많아지는데 매번 그게 바뀌고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암호와 관련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 입장에서 자기가 공부한 거 입장에서 지자랑하는 거지. 지자랑.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출제하는 거야. 넌 모르지? 메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하려고 출제를 해? 공부를 했으면은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자격증인데 교수님들이 지잘난 맛에 출제하는 시험이라서 요거는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거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필기는 그나마 이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강의도 많지가 않아요. 왜 강의가 많지가 않냐면은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지잘난 맛에 자기 맘대로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는데 강사들이 아무리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출제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을 못 넘기는 거야.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60점을 넘길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책 이만한 거 2권씩 해가지고 이따만한 거에서 냈어. 거기서도 80%가 나올까 말까 하니까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 좀 개선을 해야 돼. 근데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점이지. 그래서 아니면 가이드를 딱 만들어 주든지 이따만한 책이라도 가이드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의 의미가 없는데 개떡같은 자격증이죠. 저는 정보보안기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욕먹을 게 뻔히 보이는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든지. 교수님도 강의 못해요. 왜? 다른 교수님들이 냈을 때 그거 출제 기준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기사에서 이런 것들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왜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뭐 안랩이라든지 뭐 알약이라든지 이런데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데 들어갈 거 아니면은 안 타시는 게 좋아요. 공무원 시험 보면은 정보보안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보보호론. 그거보다 한 10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극악의 합격률이라서 10%대도 잘 나올 때나 10%대지 막 한 자릿수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RP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ERP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셉이라는 게 있어요. ERP 정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더존이거든요. 더존에서 만든 거, ERP. 그러니까 기업 관련된 거.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ERP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ERP 정보관리사가 더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ERP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게 ERP 정보관리사가 되는 거고, 셉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ERP인데, 얘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전 세계 대기업에서 거의 다 쓰는 게 여기 있는 셉이에요. 그래서 이 셉이라고 하는 거는 따두게 되면은 내가 셉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ERP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회사마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에 맞게.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셉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런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영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영어권을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어디를 가도 나는 셉 자격증만 있으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지금은 제가 요거에 관심이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셉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뭐 연봉이 기본적으로 1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개발하면서 시간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셉 관련된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RP 정보관리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 셉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ERP 정보관리사 따는 것보다는 셉 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자격증도 많아요. ITQ도 있고,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것도 있고, 커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할 땐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코딩 테스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학생들이 자기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는 그런 부분이지, 내가 진짜 개발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그리고 SQLD 요 정도만 써주셔도 얘 공부 많이 했구나, 어느 정도 알겠구나, 이 정도 아는 거고, 뭐 내가 코딩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코딩에 관련된 자격증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걔 코딩 관련된 거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거든요. 갖다 끌어넣는 거예요. 끌어넣고 그냥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그 따는 거고, 개발자를 할 때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다. 그리고 커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컴퓨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자가 엑셀 쓸 일이 뭐가 있어? 개발자가 엑셀 쓰는 건 뭐가 있냐면은 산출물 낼 때, 테이블 명세서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은 간트 차트 그릴 때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발자 할 때는 그거 세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거 세 가지는 필수로 따두시고, 내가 뭔가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리눅스 마스터, 차라리 그런 걸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은 개발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쓰임새 있는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개발자의 마인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좀 주가 될 건데, 개발자를 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보처리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만 힘내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